이번 너희가 애니를 아느냐는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한국 애니 중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애니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아마도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일으킨 최고 흥행 한국 애니이죠. 저는 이 애니를 아마 중학생 때 학교에서 본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저는 정확히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쯤에 토라도라로 입덕을 했어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일본 애니를 가장 열심히 볼 때였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 당시 저는 한국이 애니를 못 만든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 바로 이 애니를 본 이유인데요. 제작비는 대략 30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야, 30억이면 많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테지만 흔히 잘 만든 애니 영화들의 제작비입니다. Phil Coulson died still believing in that idea. 이 정도면 정말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내셨습니까? 라고 느껴질 정도로 무한한 박수의 갈채를 보내고 싶을 정도예요. 이 애니 제작진분들은 돈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애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만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고서 이후 이야기할 퀄리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애니의 원작이 되는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국내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유명한 동화였고 영국에서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이미 검증된 원작을 애니화한 것입니다. 동화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장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작중에는 어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몰입하게 되는 스토리텔링을 지닌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애니의 감독을 맡은 오성윤 감독과 명필름 제작사의 심재명 대표는 원작을 보자마자 꼭 애니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검증된 원작을 애니화하는 것, 당연히 칭찬받을 부분입니다. 작품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요 이야기는 양계장에서 그저 알을 낳기만 하는 삶을 산 주인공 잎삭은 자신의 알을 품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마당으로 나가고 말 거야, 꼭. 난 내 알을 꼭 품고 싶단 말이야. 일부러 밥을 먹지 않다가 쓰러진 잎삭을 보고 죽은 줄 안 양계장 주인은 다른 닭들과 함께 잎삭을 버리게 되죠. 이때 애꾸는 족제비에게 죽을 뻔하지만 나그네라는 이름의 청둥오리에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족제비 녀석 항상 조심해야 돼. 저놈은 살아있는 먹이만 노리는 악랄한 놈이니까.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마당에 왔지만 이미 자리 잡은 동물들의 텃세가 심해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 개천에서 수달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달수라고 불리는 그 수달은 야생의 공인중개사 역할을 자처했던 캐릭터였고 나그네에게서 잎삭의 이야기를 들었던 달수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어 드디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나그네를 보게 되지만 이미 나그네의 옆에는 임자가 있었기에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잎삭을 습격했었던 애꾸는 족제비가 나그네의 아내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고 나그네가 족제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잎삭은 나그네의 집에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는 나그네의 아내가 낳았던 알 하나가 있었죠. 알을 그토록 품고 싶어 했던 잎삭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고 이를 본 나그네는 알을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여 잎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그네마저 족제비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였고 이에 절망하지만 알에서 태어난 나그네의 아이를 본 잎삭은 죽을 때까지 아이의 어머니로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마당을 나온 암탉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지날수록 각 캐릭터들의 심경 변화와 성장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나타내고 태생적인 종의 차이로 인한 잎삭과 아들 초록이의 갈등은 마치 현실에서 피는 다르나 가족의 연을 맺는 사람들과 오버랩되어 태생적 한계를 초월한 어머님의 사랑은 충분히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공감을 하게 해주는 연결점을 내세운 아주 훌륭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인 먹이사슬을 주요 위험 요소로 배치하여 긴박함과 현실적인 부분을 동시에 내포시켜 더욱더 작품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죠. 하지만 역시 이 애니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완결까지 가는 그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초록이의 비행경주를 지켜보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오래전 자신이 꼬리에 꽂아둔 자운형꽃이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자운형꽃은 잎사귀 마당을 나오고 자유를 느끼게 되며 한 첫 번째 행동이자 잎사귀 다른 양계장 닭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꽃이 시들게 되면서 잎사귀의 엔딩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로서 잎사귀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잎삭은 우연히 애꾸는 족제비의 보금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는 족제비의 갓난어린 새끼들이 있었죠. 하필 이때 초록이를 습격한 애꾸는 족제비가 같이 보금자리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를 눈앞에 본 잎삭은 주저없이 애꾸는 족제비의 새끼를 발톱으로 쥐어 초록이를 구하는 장면은 잎삭이 정말 멋진 엄마로서의 모습이 폭발하는 장면이자 동시에 여태까지 악역으로 묘사되었던 애꾸는 족제비와 잎삭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 장면입니다. 먹이사슬의 관계에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초록이를 떠나보낸 잎삭은 후에 자신의 사명과 수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같은 처지에 있었던 애꾸는 족제비에게 자신을 먹이로 삼으라는 말과 함께 그래, 나를 먹어. 네 아가들이 배고프지 않게. 족제비는 눈물을 흘리며 잎삭을 향해 달려갑니다. 잎삭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꿈을 결국 이루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보면 해피엔딩이지만 어머니의 죽음도 알지 못한 채 재회를 할 수 없게 된 초록이의 입장에서는 새드 엔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합적인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TMI로 자운형꽃이 시들어 떨어진 그 다음 장면에 잎삭은 눈밭에 홀로 피어난 복수초를 보고선 안정을 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복수초의 꽃말은 동서양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영원한 행복, 서양에서는 슬픈 추억이라는 대비되는 의미를 지니는데 앞서 설명한 복합적 엔딩을 암시하는 도구이지 않나 추측해볼 수 있으며 복수초의 뜻이 복과 장수를 뜻한다곤 하지만 이후 잎삭의 죽음이 암시되는 완결을 보면 굳이 그 꽃의 뜻보다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도 한 복수초를 새 생명에 빗대어 곧 족제비의 새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말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잎삭의 모델인 황선미 작가의 아버지가 고인이 되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된 결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고인들을 그리워하는 슬픈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림과 연출 그리고 음악 부분으로도 마당을 나온 남탁은 현재 암울한 한국 애니 시장에게 던지는 완벽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30억이라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 애니에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대부분의 한국 애니가 그러했듯이 3D 애니를 하려 했으나 원작의 느낌과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2D 애니로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배경들은 한국의 우포늪이라는 곳에 직접 사전 답사를 하며 디테일을 추가하였고 여기서 본 꽃이 바로 앞서 소개한 자운형꽃입니다. 이 자운형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꺾어가고 싶다고 느낀 제작진은 잎삭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작화 스타일이 작품 전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럼에도 이 애니의 독특한 그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어색함이 없는 작화 프레임, 특히나 마지막 비행경주 장면은 정말 스피드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화면 전환과 연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애니에 5배를 제작비로 넣은 엄복동의 자전거 경주보다 더 뛰어날까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여러모로 익사이팅합니다. 어쨌든 사실 그림보다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음악인데요. 저는 한국 애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를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애니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죠. 음악은 이지수 음악 감독과 체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적재적소에 맞는 분위기의 고품질 OST를 제작하였고, 엔딩곡으로는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게 되며 음악으로도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더빙의 경우에는 주요 캐릭터의 성우를 유명 연예인으로 채용하였는데요. 솔직히 저는 불편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제가 너의 이름은 더빙판을 극장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때 전세내서 봤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암탉이 100배 났습니다. 이외에도 달수의 설정이 고증 오류라는 말도 있던데, 뭐 이 작품에 그런 하나하나 태클 걸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작품 못 본다고? 결론적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은 현재 한국 애니 시장의 암울함을 타파하고 마치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듯 훌륭한 한국 애니의 표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오성윤 감독은 암탉 이후로도 올해 1월에 개봉한 언더독이라는 애니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정말 힘든 한국 애니 바닥에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애니 산업이 언젠가 꼭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